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지금 먼저, 이걸 한번 보시죠.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밀립니다. 밀리고 있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밀리고 있습니다. 전 분명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개인들은 뭐예요? 물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아니, 바닥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들은 대부분 이런 구간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뜰 수도 있어요. 뜰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예요?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수급 없이 이렇게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코스피는 버텨주는 힘들이 좀 있어요.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버텨주는 힘들이 있는데, 자, 코스닥은요 버텨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8년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버티질 못하고 그냥 빠지죠. 얘네는 되게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코스피. 코스피가 버티느냐, 버텨주느냐? 못 버팁니다. 수급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민감하게 우주는 코스닥은 뭐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네들도 수급 없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역대 크게 빠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나와줄 거란 얘기예요. 폭락이. 자, 우리 6월 달에 뭔 얘기 나왔었어요? 6월 달에 빅스텝 한다. 자이언트 스텝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지수가 밀렸었죠. 지수가 밀렸는데, 자 보세요. 쭉 밀렸었죠. 자, 얘네가 연준이 뭔가 분위기가, 연준 분위기가 7월 달에도 있죠. 7월에도 있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으로 만일에 0.75 올렸어요. 그렇죠? 0.75 또 올린다고 쳐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올리잖아요. 여러분, 자잘하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잘하게 오르면 지수는 더 크게 빠집니다. 그렇죠? 지수는 더 크게 빠집니다. 차라리 얘네가 뭐예요? 한 1%, 2% 올리겠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도산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도산도 도산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올려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뭐예요? 그렇죠? 배임 횡령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망할 건데 챙기자. 그래서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도산이 뭐예요? 진짜 실질적인 도산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쵸?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애들도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 그냥 먹고 빠지자. 이거 그냥 뭐 없애버리자. 이 회사 없애버리면서 지네들이 다 먹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의 연속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7월 연준에 0.75인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 전에 빠질 겁니다. 그 전에 빠질 거예요. 그 전에 폭락이 나올 거고요. 그냥 0.75 빠진다고 하면 천천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국장은요, 수급이 없는 상태로 반등해주고 오늘도 빠질 겁니다. 미국장 수급이 없어요. 미국장 자체 내에 수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코스피도 수급이 없고 코스닥도 수급 없고 심지어 수급 빠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여파로 해서 폭락이 나와주는 거고, 미국장도 뭐예요? 미국장도 똑같아요. 대형주도 못 버티고요. 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다 수급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폭락 나올 겁니다. 미국장도 폭락 나올 겁니다. 근데 미국장하고 한국장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은 자, 자국 내의 기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갖다 부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유가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낸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압박이 있죠. 수출 압박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가계부채 걸려있죠. 그렇죠? 가계부채 걸려있잖아요. 가계부채 제대로 못 버티면 은행이 흔들거릴 텐데, 그거 막으려면 지금 돈 찍어내야 될까요? 찍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떨어진 폭이 훨씬 더 클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008, 제가 08년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08년도 막 폭락했을 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08년도 보시면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무너졌죠. 코스피는 어떻게 됐어요? 자, 그래도 반등이라도 좀 나와줬었죠. 어디에요? 2008년도. 아, 여기네요. 잠시만요. 아, 예. 여기죠. 네. 이렇게라도 반등이 좀 나와줬었죠. 이게 코스피가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보다는. 그렇죠? 튼튼하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떠주냐? 아니에요. 수급 없으면 무너집니다. 근데 심지어 뭐예요? 여기는 수급도 없어요. 그렇죠? 얘네들도 수급이 없었어요, 여러분. 얘네들도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저랑 같이 하셨던 분은 없겠지만, 네. 이때는 제가 이렇게 수급을 판단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네, 수급을 판단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 이때도 저 초보 시절이었고, 이때 저도 똑같이 때려 맞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뭐예요? 더 심각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왜 더 심각하다는 얘기는, 자,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산업은 발전을 했고요. 규모는 커졌습니다. 신규로 뭐 옛날에 넷플릭스 막 그런 것도 생기고, 네. 자, 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규모가 커졌어요. 규모가 커진 만큼 움직이는 것들도 달라지겠죠. 근데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 쪽으로 따졌을 때 큰 비율,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만큼 떨어지는 비율이나 얘네들이 움직이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하락을 할 때 움직이는 비율들이나. 그렇죠? 금액만 커진 거지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율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제 막 뭐 물린 뭐 어떻게 아직 물려서 뭘 어떻게 못 하겠어요. 네. 이러신 분 있잖아요. 객주리님, 네. 이게 물려서 뭐 이게 다 물려 있어 현금화도 못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죠. 분명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가 시간이 지나가면 네, 그때 팔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또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팔 걸 또 떨어지네. 더 심각해지네.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받쳐주는 수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하게 된다면 뭐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상승되는 수급들이 생겨야 돼요. 상승되는 수급이 만약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상승되는 수급들이 생긴 상태에서 상승을 해주고 주가가 떨어지고 상승해주는 수급들이 생기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엔 상승합니다. 나중엔 상승해줘요. 근데 상승되는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 수급으로 계속 수급만 제끼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정도 수급은요, 이 정도 지금 폭락은요, 폭락도 아니에요. 2%는요, 이제 익숙해지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주려면 그래도 수급이라도 좀 들어와주고, 진짜 수급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는 물량들이라도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그냥 꼬라박아요. 지금 뭐예요? 이때 팔지 못하셨던 분들, 아쉬워서 현금화 못하고 피해가 커요 이렇게 했던 분들 지금 와서 이때 팔 걸 이 생각했죠. 여기서 더 무너지면요 차라리 지금 팔 걸 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 동영상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동영상 제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쵸? 무료방에 올려드렸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해서 경고입니다. 그쵸? 경고예요. 이제 더 무너질 거기 때문에 경고라고도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빠질 수 있고 08년도 꼴로 빠질 수 있다는. 금융위기 나왔잖아요. 금융위기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금융위기보다 더 큰 거 나옵니다. 당연히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렇죠.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건 좀 데이터 하시는 분한테 팁인데, 그냥 지수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들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지수가 빠지는 건요, 잘 보세요. 자, 뭐 A군이 있고, B군이 있고, 뭐 C군이 있고, 뭐 D군이 있다고 쳐봐요.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집합체인데, A군이 마이너스 한 10% 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B군이 0% 있고, 얘네가 한 5% 정도 올라왔고, 얘네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13% 대충 계산을 하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게 맞겠구나. 그쵸? 이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게 이런 식으로 진짜 무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들이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수급 없이 올라와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쵸? 지수는 어차피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 이만큼 빠졌으니까 지수도 10% 정도 빠져야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수는 2, 3%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그리고 하루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요. 하루래요. 만일에 뭐 하루치를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봐요. 다음날 얘가 20% 올라와줬어요. 얘가 마이너스 한 10% 됐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승할 것 같죠? 지수는 빠집니다. 계속 빠집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지수 빠진다고 모든 종목이 그냥 일괄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뭔 얘기예요? 어떤 종목은 쉬어주고 어떤 종목은 빠져주고 어떤 종목은 쉬어주고 어떤 종목은 빠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일괄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폭락이 마이너스 한 40% 됐어. 지수가 한 마이너스 40% 정도 빠졌어. 최고점에서. 그럼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40%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20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 마이너스 30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 플러스 10인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40 근처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어떤 종목은 얘네는 쉬어갔다는 얘기죠. 계속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얘네보다 더 빠진 애들도 있죠. 마이너스 50 가는 애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수의 흐름은요, 종목이 무조건 다 빠지는가, 그렇게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규모가 큰 A가 막 마이너스 10% 빠지고, 규모가 작은 애들가 마이너스 50% 빠졌다. 그래서 돈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비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수가 마이너스 60%, 70%를 찍는다고 치더라도 마이너스 10%짜리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유지를 해주는 애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밀리겠지만 유지를 해주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데이터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빠졌으니까 이 정도 빠진 애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빠지시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데이터 하는 사람들한테 좀 맞춰서 얘기를 한 거고요. 좀 이상한 지수가 빠지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30% 라인 때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30%씩 라인씩 빠진 거 아니냐, 쉬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런 애들이 만약 규모가 큰 애들이라면 돈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율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빠지는 것만큼 빠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규모가 큰 만큼, 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예전보다 규모 커졌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예전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졌죠. 훨씬 더 커졌는데 빠지는 폭을 보세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만큼 빠진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규모가 커졌으니까 더 빠져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빠지려면 더 빠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1800까지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능성이 있어요. 1800까지 빠지는 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1800에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1800에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 상으로
해놨던 이런 폭들 있잖아요. 이런 폭을 지금 큰 폭으로 잡고 보잖아요. 그럼 1800까지 나옵니다. 1800, 2000 라인 때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수급으로 대충 잡아드린 건데, 자, 전체 수급으로 따졌을 때, 전체 수급으로 빠졌을 때 떨어지는, 지금 하고 있는 수급이 빠져나가는 비율적으로 따져본다면 2000에서 1800까지 나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이거 뭐예요? 이 라인 때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1600. 근데 1600 밑으로 더 빠졌죠. 그럼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지금 2000에서 1800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닥일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바닥이 들어올 거면 만일에 떨어진다면 1800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 전부터 매수는 들어와 줄 거라는 얘기예요. 바닥 따지가 들어와 줘야지 반등이 나와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급이 심지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폭락, 대폭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폭락, 대폭락을 얘기하는데 급하게 빠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빠지느냐.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세게 올리면 큰 폭락으로 빠질 겁니다. 근데 세게 올리는 게 좋아요. 세게 올리는 거, 여러분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제대로 빠지고 폭락하고 나서 바닥 받치고 올라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기업하는 입장으로선 그렇게 올려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커집니다. 한 몇백억에 도산하는 회사들 많을 겁니다. 갑자기 1% 올라가는 건 진짜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연준이 자꾸 갈지 모릅니다. 0.75 하면 1% 올리면서 나중에 1%까지 올리면서 막 움직여줬을 때 어떤 폭락이 나올지 모르지만 0.75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스텝 뭐 어쩌고저쩌고 지네들이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떨어뜨리면 야금야금 빠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0.75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차라리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그럼 뭔 얘기예요? 기존에 문제되는 회사들 싹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월가에서 연준한테 엄청 지랄을 할 겁니다. 네. 망하자는 거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연준하고 월가하고 되게 많이 크게 틀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살아남아야 되죠. 미국장이 그렇게 움직여줘서 받쳐주는 수급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그나마 늦게라도 쫓아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크게 터져버린다. 그럼 계속 크게 터집니다. 계속 문제 생긴 상태로 계속 밀립니다. 아시겠죠? 그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연준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는 그냥 서브로 얘기를 하는 거고 결론은 뭐예요? 수급이 없어요. 받쳐준 수급도 없고 미국도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지수로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제 말이 다 맞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심각해집니다. 제가 이때도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각해졌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심각하다고 말씀드려요. 또 이렇게 또 늘어질 수도 있어요, 얘들이. 에이씨,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하겠죠. 아유, 늘어지잖아. 바닥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또 이제 무시하는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폭락 나오면은, 역시 맞았구나.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게 이렇게 되네. 제가 말했던 건 기억도 안 나고. 심각해지네. 그래서 슬금슬금 또 이제 무료방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또 이 전문가 뭔 얘기하는지 또 듣고 있겠죠. 결론은 뭐예요? 주가가 상승시켜놓은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뉴스나 어떤 무슨 뭐 투자 얘기가 들어온다, 뉴스가 들어온다, 호재 뉴스들이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승되는 물량을 잡아주는 수급들이 돈들이 들어와야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경제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추세랑 쫓아가지 않게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져요. 나중에 바닥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수급 들어올지 모르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던 이런 수급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상승대를 보여줬을 때는 무조건 상승되는 물량들이 들어와줬어요. 호가 위에 무조건 잡아주는 물량들이 있어야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여러분 호가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도 물량, 매수 물량, 그쵸? 이 매도 물량이 걸려있는 물량을 잡고 올라가야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그 종목들마다 잡아주는 물량들이 얘네가 막 여기서 막 되게 큼직큼직하게 물량을 걸어놨어. 이 물량 잡아주면 잡아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평단 라인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평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뭐예요? 평균치도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리고 하락장에 들어섰다고도 말씀드렸고 제가. 그렇죠? 심각하다고도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횡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해 줄 수 있어도 뭐예요? 수급 안 들어오면 무조건 폭락입니다. 계속 폭락입니다. 끝도 없이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내가 팔았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예요? 여기서 이 상황 됐을 때 내가 여기서 팔았으면 내가 피해가 그나마 줄어들었을 텐데 근데 안 팔았죠. 그럼 제가 이거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아 이거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네. 또 이게 폭락을 하면 똑같은 생각 또 할 겁니다. 인간은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실수를 또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또 후회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제가 동영상은 이제 더 이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심각하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제 저는 VIP 동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VIP 회원님들 중에 일찍 이게 나중에 들어오셨거나 하신 분들, 뭐 현금화 못 하신 분들 지금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수급이 없는 종목들 제가 일요일마다 엑셀 파일을 드리거든요. 거기서 수급이 없는 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엑셀 파일에 이 종목들은 들어가지 않네,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쳐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는 올라올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주식은 나중에 올라와요, 여러분. 2008년도 이 꼴이 났어도 올라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도 올라왔습니다. 뭐 이상한 생각으로 한강 가거나 그런 식으로 뭐 인생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주가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대신에 힘든 구간이 있을 뿐이지 그 힘든 구간을 대응을 못한 거는 다음에 대응 잘 하시면 되잖아요.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밀려 있어도 여러분 멘탈이 망한 거지 여러분 계좌가 망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급이 있는 종목들 잘 들고 가시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VIP방에. 무료방은 제가 수급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제 방에 계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 수급을 좀 알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 지금 마이너스 한 30% 40%가 나 있어도 그냥 들고 가세요, 여러분. 다시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윳돈이 있다면 나중에 제가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여 준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윳돈이 들어가가지고 평단을 낮추면 됩니다. 여러분 평균 단가를 낮추면 돼요.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나중에 큰 수익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을 마련하시라는 얘기고요. 지금 밀려 있는 종목들이 더 크게 밀릴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크게 밀릴 거니까. 그렇죠? 현금화가 아예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든 현금화 시켜야 된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 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폭락장에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몇 번을 드렸기 때문에 또 안 들으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또 똑같은 얘기해요. 저는 현금화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때려 맞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아, 여기서 팔걸. 이 상황 됐죠. 아, 여기서 팔걸.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